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년 생활을 위해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읽어주는 희망지기입니다. 대출을 받아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던 한 어르신이 최근 자녀가 독립하기도 했고 오르는 대출이자가 부담스러워 아파트를 처분하고 경기도 외곽에 전세를 얻어 이사를 하셨는데요. 얼마 후 소득과 재산이 늘었다며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따질 때 자기 집을 소유한 경우와 전세에 살고 있는 경우 둘 중 당연히 내 집 없이 전세에 사는 사람들이 기초연금 받기에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현재 기초연금은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180만원, 부부 가구 288만원 이하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이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과 계산 방법이 각각 다른데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시가 8억 원의 서울의 한 아파트를 소유한 A 어르신이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이 남은 상태에서 매월 대출이자 40만 원씩을 내고 계셨는데요. 대출이자도 부담스럽고 가진 집 빼곤 현금이 없어 아파트를 팔아 대출금 2억 원을 갚고 비교적 저렴한 경기도 외곽에 4억짜리 전세를 얻어 이사를 한 뒤 나머지 2억 원은 정기예금에 예치해 매월 50만 원씩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경우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서울의 아파트를 소유하셨을 때의 소득인정액을 구해보겠습니다. 시가 8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했더라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전년도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되는데 시가 표준액은 시세보다 20에서 50% 낮게 책정됩니다. 8억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은 4억 8천만 원, 여기에 지역별 기본공제 1억 3천5백만 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대출금 2억 원을 공제하면 남은 금액은 1억 4천5백만 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주면 소득 인정액은 약 48만 원이 됩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까지 고려해 봐야겠지만 1인 기준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 인정액이 48만 원 정도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번엔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로 전세를 얻어 이사하셨을 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8억의 아파트를 팔고 난 돈으로 대출금 2억 원을 갚고 경기도 외곽으로 4억짜리 전세를 얻고 나머지 2억 원은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고 해볼게요. 일반 재산인 전세 보증금의 경우 5%만 기본공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4억에 95%, 3억 8천만 원에서 지역별 기본공제 8,500만 원을 빼면 2억 9,5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이 기본공제 되는데요. 정기예금에 예치한 2억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빼면 1억 8천만 원이 금융재산이 됩니다. 전세보증금 2억 9천5백만 원과 금융재산 1억 8천만 원을 더하면 4억 7천5백만 원이 되고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주면 소득 인정액은 약 158만 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예금 2억 원에 대한 이자 소득을 더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자 소득은 매월 4만 원이 공제되어 매월 받는 이자 50만 원에서 4만 원을 뺀 46만 원이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전세로 옮기셨을 경우 소득 인정액은 158만 원에 이자 소득 46만 원을 더해서 총 202만 원이 되는데 기초연금 선정 기준금액이 1인 가구 18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과 재산을 계산해 보지 않아도 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초과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지금 사례에서 보셨듯이 나이가 들어 가진 건 집 한 채,
내 집 팔고 그보다 더 저렴한 전세로 이사한 뒤 남은 돈은 정기예금에 예치해 생활비처럼 쓰려고 했더니 갑자기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뜻밖의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위에 계산법에서 보셨겠지만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전세 사는 경우 기본공제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기본공제 금액도 서울에 사는지 경기도에 사는지 아니면 농어촌에 사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게다가 여유자금으로 정기예금에 예치해둔 금융재산으로 이자소득까지 많아져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는 것은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집을 매매하고 전세로 옮기기 전에 소득인정액을 꼼꼼하게 계산하신 뒤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 집을 처분하지 마시고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받은 연금 금액만큼을 부채로 공제해 주니까 노후에 현금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자가가 유리한지 전세가 유리한지 자세한 계산법과 함께 알려드렸는데요.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여러 가지 계산법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